고윤근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분은 좀 자가 좋습니까? 마이크. 네, 오늘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당 대표가 만납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청와대가 국민의 목소리와 야당의 정책 제안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이 나오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소통이고 오늘 회동에 거는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동이 진정한 소통 그리고 민생 정치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현역 국회의원 3명을 대통령의 특별보좌관 정무특보로 공식 위촉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그것도 3명이나 기용한 것은 명백히 헌법상의 상권 분리 원칙에 벗어날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에도 위배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강행할 수 없는 인사입니다. 이것은 분명 독선입니다. 정의와 국회의장께서 대통령 정무특보에 위촉된 새 의원의 겸직 신고를 하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국회법의 저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라도 기다렸어야 합니다. 상권분립 정신과 국회의원 겸직 취지에 맞춰서 합당한 결정이 윤리자문위원회에서 내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누리당도 소속 의원 3명이 대통령 정무특보에 위촉된 것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여야는 4월 국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 국회도 여전히 산적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문제가 시급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전월세 폭등 그리고 세금 폭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4월 국회에서 여야는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하면서 쟁점 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 그리고 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동시에 주거 안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 일자리 안정을 위한 법안과 정책에 여야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개헌 논의도 이제 대통령 눈치를 볼 만큼 봤습니다. 이제는 새누리당이 결정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추후 논의라는 말만 되풀이해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국가 미래의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이건 역시 국민적 합의, 사회적 대합의를 전제로 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거듭 강조하지만 민생에 반하는 사행산업 입법과 의료 민영화 추진 입법은 4월의 국회 입법 과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최저임금법, 소위 장거래법, 서민주거안정법이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 관련 대선 공약은 집주인도 세입자도 집 걱정, 대출 상환 걱정 없는 세상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우스포는 증가했고 세입자들은 전세가 폭등, 월세 부담에 상환은커녕 빚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 서울 강남 개포동에선 일주일 새에 전세값이 8천만 원이나 오른 지역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소위 전세값이 미쳤다라고 얘기할 만합니다. 집값 가계부채라는 구조적 위기와 함께 생산 가능 인구 감소도 우리 경제에 치명적 위협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 가능 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부동산 버블 붕괴가 시작되고 극심한 경제 불황이 시작된 미국, 일본, 스페인, 영국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위험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경제 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빚에 의존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은 거품 붕괴의 위험을 가속시킬 뿐입니다. 땜질식 처방이 아닌 우리 당이 제안한 서민주거 안정법을 통과시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 일주기를 한 달여 앞둔 어제 세월호 조사 특위의 이석태 위원장이 정부의 방해로 위원회 활동이 시작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정부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법이 정부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일은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정부의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조사판 가동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강기정 정책위 의장의 무료 말씀 있겠습니다. 네, 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 대타협기구는 1월 12일 이후에 23번 회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의미 있는 중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정부와 공무원 간의 고통 분담을 통해 재정 안정화에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박근혜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연말 안에 해라라고 명령을 내린 이후에 연금 개혁 테이블에 공무원 단체와 정부가 앉지도 못했던, 그런 단 한 차례도 앉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매우 의미 있는 그 회의였고 지난 중간 발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 틈만 나면 정부 여당이 또 일부 언론에서 우리 야당이 자체 개혁안을 내지 않아 연금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좋은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 야당이 안을 내서 논의가 진척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가 있습니다. 정부가 연금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을 얼마로 규정하고 있는지, 또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의 용돈연금으로 만드는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답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처음부터 당연히 입법을 통해서 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을 내지 않더니 지금 이 결정적이고 중요한 시간이 없어서 총각을 다투는 시간에 정부가 머뭇거리고 이 논의를 더디게 만들고 있는 주범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우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얼마인지 밝혀라. 현재 국민대타협기구에서는 노수개혁을 할 건지 구조개혁을 할 건지 논의 중인데,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으로 맞추는 구조개혁 방안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러면 구조개혁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 수준에 대해서 답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건 역시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나와 있는 새누리당 안에 따르면 2016년 입직자의 공무원 경우 현행 실질 소득 대체율이 57%인데 이것을 국민연금 수준인 30%의 수준으로 반쪽짜리 연금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지금 전부입니다.
특히 정부는 새누리당이 반쪽 연금을 만들고 있고 정부도 사실상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을 반값연금으로 반쪽 연금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공무원 단체, 가입자 단체는 머니 테이블에서 퇴장하지 반쪽 연금을 만드는데 거기서 그러십시오 하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바보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런 반값 연금 만드는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회의가 열립니다. 5시에. 그때는 정부가 국민들의 소득 대출이 공적연금의 소득 대출이 얼마인지에 답을 가져오시고 두 번째로 진짜 공무원연금을 반값 연금으로 만들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됩니다. 또한 공무원 가입자 단체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야당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연금 개혁안 마련이라는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 생각은 지금 이 순간도 변함이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 공무원 가입자 단체께서 꼭 유념해 주셔야 할 것은 국회에서 합의되어 온 일정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켜가겠다는 의지와 노력을 그동안 공무원 가입자 단체들께서 노력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 함께 노력해 주십사는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사회적 대타협의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데 정부도 노력해 주시고 가입자 단체인 공무원 단체들도 노력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오늘 오후 회의가 진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에서는 경제성장의 우리 당에서는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여러 차례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영수회담이 열리는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내놓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생산적 제안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런 야당의 생산적 제안에 대해서 귀를 닫고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법만 관심을 갖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수회담을 통해서 또 한 번 박근혜 대통령은 또 여당의 김무성 대표는 경제 활성화 30개 법 중에 아직 처리되지 않는 9개 법안에 대해서 통과 요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말씀드린데 이 9개 법 중에 의료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영유아법으로서 경제활성화법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의료 관련 부분을 분명히 삭제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의료 관련 조항을 분명히 조항으로 집어넣으면 언제든지 통과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의료영유아법을 제외한 법은 우리 야당이 언제든지 통과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의료영유아법을 경제 활성화법이라고 국민을 속이는 그런 얘기를 이제 중단해야 되고 오늘 영수회담을 통해서 아까운 시간에 그런 국민 속이는 이야기 제발 하지 말아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예, 호소드립니다. 다음 백풍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백풍기 의원입니다. 요즘 이제 민생 문제가 화두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병사들의 삶, 그 중에 이제 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가물어가지고 전방부대 물의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1973년도에 입관을 했는데요. 그때 부대들은 물론 후방부대까지도 수도시설이 열악해서 한여름과 또 겨울 갈수기에는 제대로 쉬지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게 벌써 한 42년 되니까요. 지금쯤 아마 좋아졌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위 활동을 하면서 전반부대 시찰을 나가보면 특히 격오지인 GOP 사단들의 경우 여전히 수도시설이 열악해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간 상수도 보급률은 98%인데 전체는 43.3%, GOP 사단은 28.4%에 불과합니다. GOP 사단의 경우 수경지가 고지대에 위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심정을 뚫어도 물 구경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부대 숫자로 따져보면 전체 3,555개 부대 중에서 상수도를 사용하는 부대는 1,435개, 심정을 뚫어서 쏘는 부대는 1,779개, 아직도 지표수를 사용하는 부대가 123개 부대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매일 온수로 샤워를 하고 물 부족을 상상도 못하 살다 온 장병들이 갈수기에 물이 부족해서 또 장마 오기가 되면 혼탁해지는 지표수를 떠먹는 이들이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문제의 원인은 정부나 지자체가 급수 취약지역 확장 계획을 수립할 때 군부대 주둔지는 예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도 사용 인원 기준이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인원이 아니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장병 대부분이 단기 복무를 하는 군부대에 상수도가 들어갈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책임은 현행 수도법상 정부나 지자체장 관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나서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장병들의 물 복지를 일반 국민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안타까워서 저는 오늘 군부대 지역의 수도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결국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만 법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우리 기자님들도 아마 군대 생활하면서 이 물 부족의 부분에 실감을 하셨으리라고 믿는데요. 국가안보를 위해서 귀한 청춘의 시간 한 조각을 기꺼이 내준 우리 장병들을 위해서 물이라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정부와 각 지자체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유대훈 의원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지난 13일 아픈 아이를 살리기 위해 가거도를 출동한 해경 헬기가 악천후 중으로 착륙에 어려움을 겪다 추락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실종자 세 분의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사고가 난 가거도는 1년 중 맑은 날이 70일 정도밖에 되지 않고 헬기 이착륙 시설은 물론 유도등 장치마저 없는 데다 납도 지역의 응급 환자를 위해 운항하는 닥터 헬기마저 지원되지 않는 곳입니다. 이런 곳을 출동하는데 유도 조명이 없어 착륙 유도를 주민 손전 등에 의지했다니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국민의 생명은 항상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투입하고 안전장치를 확보하여 대한민국 어느 곳 어떤 상황이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지켜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도서 지역 응급 의료 체계 구축 및 구조 대원들의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4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구가 9,200명으로 바로 엊그제도 열이 40도로 가는 아이의 응급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다시 겪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정부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을 최전방에서 지키고 있는
구조대원들의 희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해경과 소방대원들을 인명구조에 투입하는 것은 반드시 또 다른 비극을 부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내대표께서 미친 전세가 폭등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대공황을 맞이하던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미국의 맥킨지 글로벌이라고 하는 연구소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를 기준으로 그 연구소가 연구한 결과 미국의 당시 총 부채 비율은 299%였습니다. 그리스가 지금 금융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그리스의 총 부채율은 267%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2011년 총 부채 비율은 314%였습니다. 2015년이 된 지금은 훨씬 그 부채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그리고 그리스의 금융위기 등의 그 기반보다 훨씬 대한민국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태위태하게 가고 있는데 이 미친 듯 치솟아러 오고 있는 전세값 폭등은 13년 만에 최고치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어제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국민연금을 감사했더니 2060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했던 연금이 2045년에 소진될 것이고 우리의 연금은 상당한 위기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내놓은 돈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국민에게 국민연금 이야기하면서 돈은 다 가지고 가고 아무런 대책이 없이 국민에게 돌려줄 게 없다라고 하면 국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국민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시고 국민연금 대책 세워야 하고 전월세 대책 세워야 하고 국가 부채 대책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